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예, 공부하기 아주 악조건입니다. 요즘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꽃가루가 날리니까 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숨을 못 쉬겠어요. 또 이렇게 날이 더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참 더워졌다가 이제 서늘해지면 그때 시험 보는 거니까 이제 그날 이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자, 우리 여기에 또 이제 건축법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용어정이에요. 용어정. 거기서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지하층을 딱 보시면은 뜻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게 배터리가 나갔나? 다시 해볼게요. 됐다 이제. 네. 자, 여기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읽긴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요렇게 이제 건물에 이제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요. 한 층의 반 이상이 땅으로 들어가 있다. 땅 속으로. 우리 건물의 한 층의 기본은 4m로 하거든요. 만약에 한 층이 4m일 때 2분의 1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 2m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은요. 한 층의 2분의 1 이상만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하층이 되는데 그러면 요 지하층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요. 지하층은요.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포함이 안 돼요. 층수에서 제외. 근데 지하층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 그러거든요. 연면적에는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지하층을 설치하면요.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 층수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유명한 여의도의 63 빌딩 요거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63층이면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예. 지상 60층, 지하 3층. 그래서 63 빌딩은 60층인데 그 건축법을 공부 안 한 홍보 담당자가 지상 60층, 지하 3층, 합의 63층 해서 우리 63층 빌딩은 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여서 63 빌딩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63층인 줄 알아. 지상 60층, 지하 3층.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60층이죠. 그럼 우리가 지하층을 설치하고 나면은요. 여기다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흔히 반지하라 그러죠? 반지하란 말은 법에 없어요. 그냥 반 이상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지하층 그러지만 이거는 지하층을 말해요. 그 창문 만들어서 저걸 갖다가 이제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이나 이런 곳에 임대를 하죠. 왜? 층수에도 포함 안 되고 용적률도 포함 안 되니까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하층이 이렇게 된다. 시험에 나오는 거. 지하층 거의 매년 나와요. 2분의 1을 3분의 1로 내고 막 그러지, 그렇죠? 2분의 1. 그다음 이제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가요. 지하층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 건물은 주요 구조부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인 취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력벽이라고 있어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 방과 방 사이에 경계를 나누는 벽을 경계벽 그럽니다. 그래서 내력벽 중요하죠. 기둥, 바닥.
보가 뭐예요?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시켜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지붕을 만드는 틀, 지붕틀, 주계단. 그 건물에서 위에 층으로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이게 주계단이에요. 요거 주요 구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거야, 이거는요. 너 주요 구조부 다 외울 수 있니? 내기해 볼까?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예, 다 외웠습니다.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은요,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도 친절하게 써놔요.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그러면 최하층 바닥은 왜 주요 구조부가 있냐 그러면요. 자, 바닥은 주요 구조부야. 바닥이 잘못되면 아래층으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 근데 최하층 바닥은 잘못돼도 떨어질 데가 없죠.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작은 보는 보와 보를 연결시키는 게 작은 보. 차양, 처마 같은 거죠. 5개의 계단, 이런 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해서 1년 내내 가르쳤는데 시험에서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찾아라고 나온 거예요. 1번 내력법, 2번 기둥, 3번 최하층 바닥, 4번 보, 5번 사이 기둥.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이 기둥 같은 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최하층 바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이 기둥,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그런데 이분은 사이다나 한 잔 마시지. 뭔가를 마셨는데 기억에. 예. 사이다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 줄 알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고대로 외워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하층, 두 번째가 주요 구조고. 그래서 아무도 안 틀리고 돌아온다. 가끔 사이다 때문에 틀리시는 분 있었어요. 리모델링, 집수리입니다. 집수리. 당신 건물 부시고 새로 짓지 마세요. 그냥 집수리에 쓰세요. 싫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실래요? 네, 좋아요. 있어 보이지.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개축하면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 개축이라도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이뻐지려고 쌍꺼풀 수술하면요, 대수선이야. 이뻐지려고 한 게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눈꺼풀이 처져. 노후화 억제. 속눈썹이 눈을 찔러. 기능 향상. 그래서 수술했을 때는 절대 대수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리모델링. 이제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때 발코니는요, 요거 확장할 수가 있다. 거실 등등, 침실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우리 발코니하고 비슷한 것은 베란다라고 있죠? 예. 근데 베란다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고요. 베란다는 아래층은 면적이 넓고 위에층은 면적이 좁을 때 아래층과 위에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라 그러죠. 베란다. 베란다는 확장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금지. 근데 우리 발코니는요, 그게 아니죠. 발코니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있어. 1층, 2층, 3층, 4층, 5층. 우리 아파트는 5층부터죠. 그렇죠? 외벽에 부가해서 설치되는 공간.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것은 베란다예요? 발코니예요? 다 발코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란다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발코니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야. 높이가 200m 이상. 한 층이 4m씩 그랬죠? 50층 곱하기 4, 200m.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최근에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 층수가 45층이고 높이가 200m. 초고층이 아니에요. 맞죠? 왜? 45층은 안 되지만 200m는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초고층이에요. 이제 고층 건축물은요 3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m,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고층이다. 준초고층 건축물은요 고층 건물과 초고층 사이, 그러니까 30층에서 50층 사이가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으로 여기 이렇게 됐구나. 백신 보호 만료. 백신은. 자, 그 다음에 수동 한번 넘겨볼게요. 난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쪽 파트는 공부하면 잘 안 나와. 안 하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반듯하게 수평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 대지가 울퉁불퉁할 때 표면적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면적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하고 건축 면적의 산정 방법.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반듯하게 자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외벽 두께가 20cm면 중심선은 10cm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cm 안쪽 면적을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바닥 면적이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나마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바닥 면적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건축물의 각 층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요. 안 넘어가지? 그 다음에 우리 연면적 산정 방법이 나오죠. 연면적 산정. 그래서 연면적 산정 방법.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는데 단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요 면적은 제외. 시험에 가끔 나오죠. 1번이 주로 나왔죠. 아까 우리 지하층 바닥 면적은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제외.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쓰는 부속용도 주차장은 제외.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상층에 주차장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할 때 빼줘. 그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불났을 거에 대비하는 거예요. 불났을 때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 면적, 화재를 피하는 거죠. 용적률에서 빼줘.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도 용적률에서 빼줍니다. 빼주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층고, 건축물의 한 층의 높이를 말해요.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바로 아래층의 장판부터 말해요.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위층의 장판까지의 높이. 그러면 결국에는 바닥 두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닥 두께가 층고. 시험에서는 또 층수가 나와요. 층수. 층수는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가장 많이 나온 거.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나왔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가 안 막혀 있으니까 1층으로 봐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건물 높이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이쪽 출입구로 들어가니까 5층짜리 건물, 반대쪽으로 들어오니까 4층짜리 건물, 그럴 때는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앞부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일 때는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이 건물이 만약에 현재 여기 2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인데 옥상에 옥탑방이 이렇게 있어요. 옥탑방. 고양이는 안 살아. 이 옥탑방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지 2층짜리 건물인지를 판정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 건물의 일단 건축 면적을 확인해.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이 80평이었대요. 근데 옥탑방을 수평으로 자른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이 10평이었대요. 그럼 옥탑방의 수평 투영 면적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죠. 이럴 때 이거 없는 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2층짜리 건물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옥탑방 11평이면은요 이제는 3층짜리 건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가로가 뭐냐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요 옥상에 더 큰 게 있어도 층수에 포함 안 시키겠대. 6분의 1 이하까지 더 큰 게 있어도 층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중개사 시험에는 아직 지문이 길어서 그런가? 예,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허가의 뜻이 뭔가? 우리 법적으로의 허가는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를 우리가 자연적 권리라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난 권리, 자연적 권리, 이걸 국가한테 빼앗겼다가 도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허가라 그래요. 빼앗겼던 권리를 도로 찾아오는 게 허가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요 건축물을 지을 권리를 타고났어. 인간은. 그런데 원시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 다 짓다가 문명시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은요 엄청난 혼란 생기겠죠.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권리, 건축물을 지을 권리를 금지해. 그리고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건축 허가 받은 사람한테만 빼앗아 갔던 그 사람의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축 허가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담담해야 돼요? 담담해야지. 원래 자기 권리인데 빼앗겼다가 도로 찾아왔는데 뭐가 기뻐? 그렇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기쁘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남들 보는 앞에서 막 웃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건축 허가의 뜻을 모르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 음식점 영업 허가, 음식물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권리 타고났는데 국가한테 뺏겼다가 요건 갖춰서 허가 받은 사람만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허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건축 허가 그거예요. 금지를 해제시켜 주죠. 그러면 시험에 거의 매년 지문 한 개라도 나오는 게 누가 건축 허가권자입니까? 지문 한 개라도 나와.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도 허가받고 대수선도 허가받는 거예요. 원칙적인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칙적 허가권자. 예외적으로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 근데 어떤 건물인가?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 또는 연면적 합계,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 그러죠.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이상 있어.
각 동의 연면적을 더한 게 연면합계예요. 연면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단 21층이든 10만 이상이든 그게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돼. 구청장이. 예. 그러면 절대 허가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요. 두 명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요. 절대 허가권자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누가 허가권자인지 맞춰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0층짜리 건물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1층짜리 건물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지을 때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강남구청장. 경기도 가평군에서 21층짜리 건물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경기도 가평군의 21층짜리 건물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누님? 예? 예? 누구? 가평군수예요. 가평군수. 지금 방금 도지 살려던 분 계셨어요. 입 모양이 도지사 하려는 분 계셨다니까. 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이게 함정이에요. 자, OX라도 답해 보세요. 국가 계획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관할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평소에는 잘 마치다가 시험지만 받아들면 함정은 다 빠져요. 예. 그래서 공법 공부는 내용 이해하고 외우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빡센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그렇죠? 공부하고 기출 문제 중에서 다시 출제될 만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거의 외울 정도 수준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 예. 왜? 예상했던 문제들만 맞춰도 60점을 넘기거든. 자,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절차에서요,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건축 민원이에요. 건축 민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저 땅이 마음에 들어. 난 저 땅을 사서 건축 허가를 받고 싶어. 근데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건축 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이 땅에다가 제가 건물 짓고 싶은데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올까요? 과장님이 대충 보더니 예, 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 말 듣고 땅을 10억 주고 사서 건물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정시 신청했대. 허가가 안 나오네.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 미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냐고 사전에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뭘 사전에 결정해 달라 그러는가? 옛날에 1번만 있었어요.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알려달라는 거예요. 결정해 달라. 두 번째, 그 다음에 건축 기준, 건축 제한, 건축 가능한 건물의 규모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세 번째,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사전에 결정해서 나한테 통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건축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하는 자는요, 건축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를 해라. 그렇죠?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원래 여기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는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도 다 같이 받은 것으로 봐줘. 이거는 건축 허가 받은 게 아니야. 당신이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인데도 요 4개는 다 허가 받은 것으로 봐줘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보전 산지일 때는 도시 지역 안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하천 점용 허가, 하천에 다리를 놓는 게 하천 점용 허가예요. 이것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미리 다 받은 것으로 봐줘요. 자, 허가권자는요,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을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라. 자,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산지가 있어. 산지에서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허가 내주겠다는 통지를 하기 전에 산지를 깎아서 건물 지을 때는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권자는 산림청장이야.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가 산림청장한테 물어봐요. 청장님, 제가 건축 허가 가능하다는 사전 결정 통지를 하면 청장님 권한에 해당이 되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게 협의야. 그때 산림청장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성립하는 건데, 만약에 산림청장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 예. 자, 이제 6번이 제일 중요해.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해야죠, 그렇죠?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당신이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습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 절대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라. 공사 착수가 아니야. 2년 내에 뭐라고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 내주겠다.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아니라고. 건축 허가 받고 2년 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헷갈린다고. 그래서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신청 무조건 허가 내주고요. 이 기간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지사 사전 승인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이거는 허가권자가 시장이나 군수예요. 시장이나 군수가 건축 허가 내주기 전에 중요한 건물들은요, 도지사한테 건축 허가 내줘도 될까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건축 허가 내줘야 돼. 도지사 사전 승인. 그럼 우리 도지사 승인은 우리 시험범위에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내가 현재 매주 물어보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이제 맞출 때도 됐어. 6번. 써놓은 걸 확인해야 돼. 6번. 그러면 첫 번째 도지사 승인 어디서 나왔죠?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세 번째 지형 도면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가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네 번째는요, 정비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가 이거예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여섯 번째는 주택법에서 나와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수립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총 6개죠. 6개를 외우면 시험에서는 무조건 3개 이상이 나와. 3개 이상. 매년 3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예. 무조건 나오는 것만 맞춰도 합격을 해. 합격을. 근데 굳이 그걸 틀리려고 그래. 굳이. 예. 1년 내내 공부해. 예, 시험 나올 걸. 자, 그러면 시장 군수는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도 시험에 나왔어. 도지사한테 미리 승인받아. 미리 건축 계획서 등등을 첨부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거? 규모가 큰 건물,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이걸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었죠. 시나 군에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뭔가 불안해.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라. 그렇다 할지라도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제외라는 것은 도지사 사전 승인 안 받는다. 그렇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자, 이제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같은데요. 여기서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인데 수지를 오염시킬 만한 건물,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2개 말씀해 보세요. 숙박시설, 위락시설. 처음에 중개사 공부할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계속 세뇌를 시켜서 합격할 때쯤 되면 막 좋아져. 숙박시설, 러브호텔 막 들어가고 싶어지고 나이트클럽 막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요거 가평군수가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데, 일산. 여기에서는 역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2개,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이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 일산이 그러냐면요. 일산은 신도시라서요. 일산 그 도시 안은요 깨끗해요. 근데 일산 외곽에 가잖아요. 다 러브호텔이야. 러브호텔이야. 그 예전에 제가 그때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운전 면허증을 따러 이제 시험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합격은 했지만 주행 연습했잖아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대. 선생님 추천 받아가지고 그 선생님 차를 갖다가 몰고 오셨더라고. 제가 운전하고 옆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라는 대로 가래요. 그러니까 일산 외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이제 10월 말이었어요. 코스모스가 막 피어 있는데 달리다 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들이 나와. 그 길이 다 러브호텔 입구야.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런 거. 이런 거 좀 이름 잘 외워지. 그래서 거기가 바로 뭐라고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는요. 종류 2개,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거는 3층이나 1000이 안 나오죠. 왜? 3층짜리 러브호텔은 교육 환경을 해치고 2층짜리는 해치지 않나? 그거 아니잖아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은 건물 규모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자연 환경 수질을 보호는 규모와 상관이 있지.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관리 예치금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생겼어요. 한날 저기 서울에 신림역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거기 지나가는데요. 대형 건축물을 짓다가 반쯤 짓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치된 건물은요. 비가 오잖아요. 세멘 모래가 섞여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요. 이기 굳으면 하수도로가 뚫지도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쯤 지었으니까 추위와 비를 피할 수 있죠. 노숙자들이나 가출 청소년, 가출한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거기서 누워 자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공사가 중단됐을 때 뒷정리할 비용을 예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자는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원칙적인 규정. 2번 허가권자는 규모가 얼마라고 나와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걸 예치금이라 그래요. 건축 공사비 몇 퍼센트, 1% 범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두 개가 있어요. 건축물인데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분양 보증을 한 건축물, 또 신탁 계약을 한 건축물. 이거 중단이 안 돼. 분양 보증하거나 신탁 계약한 신탁사가 다 책임지고 계속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요. 공사를 중단시킬 리가 없는 자가 건축주인 경우 있어요. LH 공사나 그 다음에 지방공사, 도시공사죠. 얘네들은 공사 중단시킬 리가 없죠. 얘네들이 건축주일 때 예치하지 않는다. 자, 허가권자가 예치금 반환할 때는요.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는데 우리 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어요. 보증서를 예치했을 때는 이자를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 종합 문제 만들 때 시험에 계속 나와. 우리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기속행위. 들어봤죠? 누가 건축 허가 신청했을 때는 허가 요건을 살펴보고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가면은 백석동이라고 있어요. 일산 백석동에 갑이라는 분이 평소 뜻한 바가 있었어요. 큰 뜻을 품고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을 지으려고.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 이 나이트 클럽 이름은 터널 라이트예요.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요. 백석동이 아줌마들이요. 피켓을 만들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석동에 동양 최대의 나이트 클럽을 허가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당황한 고양시장이 건축 허가를 취소한 거예요. 근데 저 갑이라는 분은 건축법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인데 허가 요건에 적합해서 내가 일단 허가를 받았는데 왜 취소하느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했어요. 그래서 저 터널 라이트가 무사히 공사에 착수해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산에 저기 성업을 하다가 저기 몇 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거기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장항 IC가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가거든요. 일산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에 크게 광고판을 하나 붙여놨어요. 예, 터널 라이트, 부킹 천국 불신 지옥. 입구에서 조용필을 찾아주세요. 웨이터 이름이 조용필이었어. 그래서
부킹 천국 불신지옥 입구에서 조용필하고 불러주세요 했다고요. 이게 뭐 터널 라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할 때 이걸 강의를 했어요. 여자 학우분 한 분이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항의 글을 남겨서 자유 게시판에 박정철 교수가 틀렸다. 근데 틀릴 리가 없는데 봤더니 자기 태국 방콕에 갔는데 터널 라이트보다 더 큰 데가 생겼다는 거예요. 동양 최대라는 말이 잘못됐으니까 동양 2등으로 바꿔달라.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1등 어떻게 2등이 어때? 자기가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크기를 재봤다는 거야. 그 노력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 여자 학부모께서. 예? 그래서 동양 이제는 2등이라고 정정을 해야 돼요. 터널 라이트. 그래서 이 터널 라이트 클럽이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조문을 만들었어요. 이 조문.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다만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요건에 적합해도 건축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없이 나왔어요. 이게 1번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요거는 위락시설이죠. 라이트클럽.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인정할 때는 허가 요건에 적합해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터널 라이트 사건 때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 이제 이런 일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 요거는 이제 안 좋은 일이니까 특정 도시를 얘기 안 할게요. 경기도라고. 경기도 모시에서 이니셜을 쓸까? 이니셜 S시에서, 경기도 S시에서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 숙박 시설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숙박 시설. 근데 건축 허가 여건에 적합해요. 그래서 허가를 이제 시장이 내줘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러브 호텔을, 이 초대형 러브 호텔 허가를 내주냐? 그러면 이제 요 시장님께 허가 안 내주는 방법은 뭐예요? 건축위원회, 그렇죠?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치면 허가 안 내줄 수 있죠. 건축위원회 뭐였어요? 심의를 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버렸네. 왜?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친구들이야. 예, 허가 받았어. 예. 그래서 성업 중이라고. 그래서 한날 왜 그 주말에 보면은 주말에 왜 일요일 날이라든가 토요일 날 보면은 뉴스에 주말 풍경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사람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화면에 거기가 딱 나오는 거야. 화면에. 그 나와서 유심히 유심. 저것 때문에 이 규정이 있으나 마나가 된 거지. 건축의 심의 통과해 버렸으니까요. 입이 간지럽지만 어딘지 말 못한다. 그렇죠? 이 시의 그 명예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계속 들어서, 예, 옆에 계속 들어서, 왜? 이거 문제 없다니 통과돼 버렸잖아요. 계속 들어서. 다른 데 안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통과, 우리는 왜 안 된다 그렇죠? 계속 들어서. 그래서 카메라로 이렇게 다 돌렸는데 돌리는데 전부 다야. 들어서. 예. 어딘지를 차마 말 못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생긴 지가요 15년이 됐는, 아니 13년이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거실로 쓸 때는요 위험하죠. 건축 허가 안 내줄 수 있다. 예전에 KBS에서요 재밌게 보던 프로 있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 이거 실험했어요. 지하층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었는데 물이 50cm가 되니까 수압된 문을 못 열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든 거죠. 심의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 자, 이제 건축 신고부터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